확률만 있는 게 아니라 서열도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서열. 조금 전에 우리가 국영수 했잖아요. 과목에 순서가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떤 과목을 제일 잘 봤는지 못 봤는지. 그래서 이 위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요 넓이의 의미도 있지만 이 위치적인 특징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전체 면적이 얼마나 있어요? 1이요. 1이겠죠? 네. 우리 학생 수가 500명이야. 500명. 500명을 다 확률화 시킨 거지. 네. 그럼 나는 한 명의 기준은 500분의 1인 거고 얘의 넓이는 1로 봤는데 다시 말해서 1하고 누구랑 500명하고 대응시킬 수 있겠죠. 총 도수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넓이 2분의 1이죠. 그럼 여긴 몇 명으로 연결이 돼? 250명하고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러지? 네. 나의 위치를 알아봤더니 여기 위치, 이 위치는 이 면적은 있어 없어 표에? 없어요. 표에 없어. 항상 어디서부터? 가운데부터 0부터만 있어. 그러면 나의 여기 위치를 알려면 0부터 이 위치를 면적을 구해가지고 0.5에서 빼면 위치가 발생되겠네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0.1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몇 등이야? 50등. 그 50등인 거야. 연결시킬 수 있나요? 요것만 연결시키면 돼. 0.1이니까 500명 있어. 500명 잡아줬잖아. 500명. 100분위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 연결만 시킬 줄 알면 된다고요. 알겠나요? 네. 위치적 특징이 있다고요. 그 연결만 시키면 언어적으로만 이해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알겠어요? 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계산이고 그런 연결, 언어적인 연결만 시키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거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내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여백이가 누가 많아? 여가 여백이 많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순서대로 쭉 흐름대로 풀어주고요. 풀어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볼게요. 좀 안타깝지만 이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들고 다녀야겠네. 자, 어느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속 시간을 평균 40분. 자, 체크해야 될 거. 접속 시간. 그거에 대한 평균. 그거에 대한 표준 편차.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합니다. 그러면 X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40분 단위는 조심해야 됩니다. 평균의 단위와 표준 편차의 단위는 같습니다. 5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 통신망 이용자 10,000명 나왔네. 연결됐네 바로. 10,000명 임의로 뽑았습니다. 접속 시간이 50분을 넘은 사람 수는 도대체 몇 명이냐 이 말이죠.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자, 표준화하기 전에 대한 생각이네요. 여기가 40이고요. 변수 x고요. 50분이라는 것은 뭐 이 정도 되겠죠.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르면 이건 위치는 몰라. 단 아까쯤 내가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변곡점이 얼마라고요? 시그마 간격이야. 그래프가 변곡점이 있는 데가 시그마 간격이고 얘는 시그마가 5니까 50은 두 칸이다 이 말이야. 한 칸, 두 칸. 비율은 이긴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다 보면 못 가. 끝까지 못 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대략 그릴 거야. 이 정도가
맞는 말이고 그러면 식은 이렇게 5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은 이 넓이를 구한 후에 만명하고 대응관계를 시켜라 이 말이 되겠네요. 맞나요? 50분이 넘는 사람이니까. 그럼 질문은 뭐냐?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의 조건이고 질문까지가 있는 거고 식으로 쓰면 p x가 50 이상인 걸 구해달라 이런 요구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뭐 해야 된다? 표준화 시켜야 된다 이거야. 표준화 시켜야 된다 이거죠. 표준화 시키면 이 식이 밑으로 쓸게요. 좁아서 이걸 움직이면 됐었는데 똑똑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자, 표준화 시키면 P G가 시그마 분의 5분의 50을 넣으면 되죠. X자리 50 마이너스 40은 P G가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2보다 크다는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2를 찾으면 얘네요. 근데 얘는 어디를 말하고 있어? 얘는 항상 뭐부터? 0부터야. 0부터 2까지는 소리.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지? 그럼 얘는 우리는 표기가 없어. 0.5 마이너스 P 0부터 G가 2까지. 그래서 저기다가 0.4772를 넣으면 여기가 0.0228 이렇게 푼다고요. 예. 그대로 푼 거야. 요게 이렇게 요 표현이 약간 이런 내용에 대한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알겠죠? 이거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90% 똑같이 썼어요. 책은 다 이렇게 표현돼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 서술형으로. 근데 굳이 너무 다 알 것 같은데 굳이 쓰고 있어. 굳이 알 것 같은데 쓰고 있어. 지금 요놈이 40이 누구로 맞추는 거야? 0하고 맞출 거고. 그럼 이 50은 지금 뭐로 맞추는 거야? 2하고 맞아진 거죠. 2하고 맞아진 거지. 왜? 5가 시그마라고요. 50은 5가 몇 번 있어? 2번 있어요. 여기까지 얼마? 2번 있다고. 여가 2 시그마 간격이라는 거야. 여가 2 시그마 간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 간격이 여기 있다 이거지. 주의사항은 이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그려야 돼. 두 개는 안 그리더라도 하나 그리고 얘가 0을 기준으로 이 시그마만큼 오른쪽이고 왼쪽이냐 그거보다 이상이냐 이하냐 문제 다릅니다. 이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하면 0.5 플러스 요거 해줘야 되겠죠. 뭐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 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연습은 할 필요가 있다. 이 식대로 연습은 해볼. 이게 식의 표현은 연습해봐야 되니까 꼭 이렇게 연습을 한두 번은 해봐야 됩니다. 쓸 줄 알아야 돼.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식으로 쓰고 그래프 표현해보고 넓이 구하는 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역으로 나오겠지. 넓이 알려주고 위치 찾아보고 이렇게 넘어온다고. 다 똑같은 말이야. 해볼게요.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a보다 작은 게 0.1587이야. 그러면 얘는 표준화하기 전이야. a보다 작은데 0.1587이라는 것은 이 정도 있겠지. 위치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이 정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보다 작다. 그러면 지금 요 넓이가 얼마다? 0.1587이다 이 말이지. 근데 표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을 거라고.
표에는 여기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0.5에서 빼면 0.3413. 0.3413. 아까 3.34 얘기했지? 1입니다. 1. 여기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하다 보면 외워져. 여기가 1이라고요. 현재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뭔지 알겠지? 그러면 실제 얘를 뭘로 바꿀 거야? 표준화 시킬 거야. 표준화 시키면 시그마 분의 A-36이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 값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32가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야. 근데 얘를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간격이 얼마다고? 1 시그마 간격이라고요. M에서 M은 여가 35 이거 그림이 달라요. 여가 36이고요. 현재는 0이고요. 그래서 우리 답은 A랑 요 위치가 오. 표준화하기 전에 위치가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36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A는 36에서 왼쪽으로 시그마만큼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시그마 4만큼 떨어졌다. 왼쪽으로 갔다. 32 이렇게 풀 거라고 그냥. 식하고 그래프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이런 문제가 쉽게 넘어갈 거야. 알겠지? 연결되나요? 위치가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냐. 꽤 중요한 식입니다.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다음에 M 플러스 K 시그마에 대한 표현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야. M 플러스 K 시그마. M 마이너스 K 시그마. 식을 다 그렇게 바꿔야 될 거야. 그래야 식이 편하게 보일 거고 표준화 과정이 쉽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야. 풀 것도 없어. 이거 한번 해볼까?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에서 x에 대해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거네. 뭘 알려준 거야? m을 알려준 거지. m은 100. 확률 밀도함수니까 100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래서 m부터 8까지가 0.477이야. 0.477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거네. 이거 의미하는 거 뭐라고? M 플러스 2 시그마라고요. 보입니까? 지금 0.4772가 0.4772라는 식은 P0부터 G가 2까지라고요. 얘가 거꾸로 식을 쓰면 X가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라고요. 그래서 8이 됐으니까 시그마는 4란 걸 알려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딱 보면 식을 보면 알 수 있어. 알았어요? 다음에는 사실 이 정도 써도 안 해도 돼. 대신 표현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연습을 시키는 거고. 알겠나요? 그럼 94는 어디 있어? 그래프 그려보면 이제 지워버리고 가운데는 M이야. 100이야. 94는 숫자 생각하면서 쓰면 4가 1시그마니까 94는 1.5 시그마 이만큼 있어요. 1.5 시그마. 그럼 여기가 얼마다? 1.5 시그마. 그 다음에 110은 2.5 시그마. 여기는 2.5 시그마. 그럼 얼마부터? 1.5 찾고 2.5 찾으면 되겠지. 없어. 이런 사기꾼들이네. 뭐 틀렸나? 194. 뭐야? 오타일 가능성이 높은데 뭘 바꿔야 되지? 2.5는 있나요? 2.5는 있죠. 94를 98로 바꿔야겠네요. 현재 표가 좀 어색하게 나오게 됐어. 표는 믿어야 돼. 표는 오타일 가능성이 약해요. 표는 믿고 여기를 98로 바꿔야겠네요.
이해됐나요? 98로 바꾸면 여러분 이제는 식이 달라지겠죠. 반 시그마, 0.5 시그마. 지훈아 알겠어? 네. 그러면 답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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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P는 9.8 110은 표준화해서 식을 적으면 마이너스 0.5부터 1.2.5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0.1915 더하기 0.4938 다음부터는 바로 갈 거라고. 알겠지? 여기서 너희들이 많이 틀린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계산을 못해서 틀린 경우가 더하기를 못해서 틀린 더하기 빼기를 잘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연산할 때는 좀 조심해서만 하면 돼요. 해석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마무리할게요. 하고 너무 쉬워. 자, x 50, 10의 제곱을 따르고요. y는 40의 8의 제곱을 따라요. x는 50부터 올라갔죠. 평균부터 올라갔습니다. 얘는 40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떨어진지만 알면 되겠지. 얼마만큼 떨어졌어? 2 시그마만큼 떨어졌지. 그럼 얘도 m에서 2 시그마만큼 올라가면 되겠죠. m 50에서 2 시그마, k는 70. 끝. 됐죠? 알겠어요? 소수라는 방법이 요걸 표준화시켜서 같은 값이면 되겠다 이거지. 대신 대칭적이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요런 값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끝. 뭐 마음에 드는 문제 없어? 네. 없어? 요거 한번 볼게요. 재훈이 마음에 안 들었어. 자, 어느 대학 4차 산업학과의 모집 인원은 20명인데 10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20명인데 1000명이 응시. 20등 안에 들어야겠지. 20등. 1000명 중에 20등. 항상 뭘로 바꿔야 돼? 100%, 100분율로 바꿔야 돼. 몇 퍼센트? 2%인가요? 2%는 우리는 수로 바꾸면 얼마야? 0.02 위치에 있어야 돼. 상위 0.02. 근데 이 100명의 성적 분포가 70에 80을 따라. 그러면 변수 x는 이 표현 연습은 계속 하세요. 남는 것이 이게 남습니다. x는 정규 분포 70에 8의 제곱을 따르는데 이때 x가 의미하는 건 뭐야? 성적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어. 문제가 변수가 바뀝니다. x 말고 다른 변수가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따른다고 합니다.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0.02%를 찾아야 돼. 나는 어딜 찾아야 돼? 얘를 움직여가지고 0.02%를 찾아야 돼. 다시 말해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0.02가 되는 걸 위치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0.02는 어디야? 여기가 얼마야? 0.48이야. 2네 2. 여기가 2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의미는 뭐라고요? 이 의의 의미는 m 플러스 2 시그마라고요. 쌤은 70이고요. 2 시그마 16. 86이 되나요? 됐죠? 선생님 너무 쉬우니까 좋을지 좋아라. 잠이 와. 이제는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쉽습니다. 이항 분포가 나오면 이항 분포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일단. 이항 분포 뭐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독립시행. 독립시행. 독립시행을 했단 말이야. n의 독립시행을 했어. n의 독립시행해서 어떠한 사건이 나올 확률이 p일 때 그 사건이 몇 번 나왔냐가 변수야.
엄마 이해됩니까? 사건이 몇 번 나오냐? 변수고. 그래서 우리는 걔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 BNP로 쓰기로 했습니다. BNP. N은 횟수. 됐어요? 횟수. 사건. 그 사건이 나올 확률이 P. 얘가 나오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얘를 평균 구할 수 있어 없어? 얘가 평균 구할 수 있어 없어? 평균은 뭐야? 평균은 NP. 분산은 뭐야? NPQ. 요것만 기억하라겠지. 네. 그 전에 내가 복잡하게 시그마 적어준 식은 식을 읽을 줄만 알면 된다 했어. 식을 읽을 줄만 알면 되는 거고 계산 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는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는데 좀 뭐 애매한 단어긴 한데 n이 충분히 클 때 충분히 크면 클 때 크면 클 때 클 때 크면 x에 대한 놈이 이항 분포 np를 따르면 얘는 정규 분포 np npq 이 n이 충분히 크면 이 이항 분포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겁니다. n이 충분히 크면 이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가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n이 충분히 크는 게 얼마냐 요게 애매한 거야. 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한 20회, 30회 이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 수학 문제 보다 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항 분포 뜻과 정규 분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이거지. 공부를 하다 보면 무조건 연결시켜 놓는 게 맞을 수 있어. 대신 헷갈립니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가 헷갈려. 이항 분포를 그래서 이항 분포 이해하는 게 편해. 정규 분포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정규 분포는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항 분포는 말을 안 해줘. 정규 분포란 말을 안 해주고 독립시행적인 생각이고 있어야 되고 독립시행적인 생각은 시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한다 이거지. 근데 그 말이 생략돼 있습니다. 안 나온다. 문장에 독립시행이라는 단어는 없고 하는 행위가 독립시행이야.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식을 보면 아하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려워. 들어오기만 하면 연결을 시킬 수 있다. 뭔만 이해됐습니까? 그에 대한 뭐 잠깐적인 예시이고 실전 문제로 가보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어느 해운회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합니다. 그렇지?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단 말이야. 정원이 340명이. 자, 여기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만 생각해요. 상황만.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0명 예약을 받으면 6명만 와. 이해됩니까? 그리고 정원이 340명이야. 340명이야. 그러면 나는 예약을 더 받아, 덜 받아? 더 받아요. 더 받겠지. 몇 명을 더 받을 거야? 자, 정원이 340명의 여객선을 예약 고객이 400명입니다. 됐어요?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야. 초과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지? 얘를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자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사람 340명을 각각 물어볼 거 아니야.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러면 얼마에? 10분의 8 확률로 간다 가고 안 온다 하고 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각각 340명이 독립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거야.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지? 그래서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얼마에? 10분의 8 계산하기 뭐 불편하지 않으면 5분의 4 이렇게 따른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x가 뭐야? 이게 어렵다고 우리가. x가 뭐지 여기서? 승선 10분의 8. x는 자료의 이름인데 10분의 8이 자료의 이름이야? 승선. 승선. 오케이. 승선 사람. 승선 인원. 승선 인원입니까? 어? 답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승선 인원 어차피 그 비슷한 말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승선이든 승선 인원이든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340명을 계속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340회 독립시행을 했단 말이야. 그 중에 몇 번 일어났냐? R번 일어났단 말이지. 그럼 그 340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승선 인원인 거잖아. 400명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 400명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400명한테 물어봅니다. 400명한테 물어보게 되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요. 됐어요? 몇 명이야? 320명 맞나요? 400, 100, 400명인가요? 8, 4, 32. 32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64인가요? 8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업에 대한 내용이잖아. 어느 정도 운영을 위한 거지. 왜냐면 그 예약을 취소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안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온 사람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340명인데 340명 받으면 20%가 맨날 안 오니까. 그래 더 받았단 말이지. 그럼 더 받다 보면 어떻게 돼? 초과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초과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 확률로 지금 인원을 더 받아야 되냐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따른다고? 320명이 400명을 일단 예약을 받으면 평균적으로는 320명이 들어올 거야. 그렇지? 여유는 있지. 근데 이거는 확률이라는 것은 50%다 일단. 기본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일단 340명인데 녀석은 남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야? 지금 X는 승선 인원이니까 정원이 340명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확률은 뭡니까? 승선 인원이 340명보다 어째야 돼? 340명보다 작을 확률이다 이 말이 되겠죠. 둥어는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진짜. 340명 이하로 해야지 지금 만족스러운 거 아니야.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럴 확률이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자 얘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왔어? 320명이 들어올 거야. 340명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아니죠. 여기에 있죠. 여기. 340명. 340명이 여기에 있죠. 340명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340명의 수는 이게 얼마죠? 20인가요? 28로 나누면 2.5인가요? 2.5. 2.5. 그럼 요 간격이 얼마란 소리야? 2.5 시그마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부분이 되면 안 된다. 이게 340명이 초과하면 안 되고 우리는 340명보다 아래쪽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0.5에서 2.5 시그마를 더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0.9938. 99.38%가를 그래도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 정도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회사 이미지에 대한 생각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임의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할 거냐 이거지.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건 확률적인 내용이니까 한 명이 못할 수도 있겠지.
인원수가 400명이니까. 한 명 못할 수도 있네 지금. 400을 곱해야 되니까 이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 신제품의 무게가 나왔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X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래서 항상 X가 나오면 항상 뭘 적어놓으라고요? 무게라고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지금 무게에 대한 분포가 나왔습니다. 무게에 대한 분포. 이 회사에서는 신제품의 무게가 164보다 작은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여기 얘네들이 무게에 대한 분포인데 평균적으로 180이고요. 164보다 작은 164는 이 정도 있나 보네요. 164보다 작은 애들. 얘네들은 불량품으로 간주한대요. 됐지? 그러면 불량품일 확률이 발생하네. 불량품일 확률은 180에서 여기가 2칸 빠졌네요. 2칸 빠지지? 2입니다. 2. 0.48. 여기가 0.48. 그럼 여기가 얼마야? 0.0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석은 0.02만큼이 불량품이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판정을 합니다. 하루에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하는데 불량품의 개수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전까지 분포는 무게에 대한 분포였고, 현세야 지금 뭐 전 간다가 무게에 대한 분포가 나오고 지금은 이제 불량품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한 거라고. 알겠나요? 그럼 새로운 변수 나는 새로운 변수 y라고 할게요. y는 뭐야? 불량 개수야. 현세가 몇 명 있냐 이거지? 불량 개수는 총 2,500개를 이런 불량 개수의 분포도가 안 나왔네. 불량 개수의 분포가 안 나왔어. 그렇지? 왜냐면 나는 지금 불량품을 조사하는 중이야 지금. 2,500개를 조사. 하나 조사하고 너 불량이 아니야. 조사하고 불량이 아니야. 물어볼 거 아니야. 현세. 너 현세구나. 너 불량이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야. 재원이 괜찮은 것 같은데 현세 친구야. 너도 불량이야. 이래 된다고. 얘네들이 2,500개를 독립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요걸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렵다 이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을 이렇게 적으라는 이유가 있어. 다른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분포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얘가 어쩐다?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거야. 50분의 1로 써볼까요? 0.2가 계산 편하나? 요렇게 따른다 이거지. 그럼 얘네들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0.02 곱하면 02개 빠지고 50개입니까? 평균적으로 50개가 분량이 나올 거고 현세 50명 나올 거지. 여기다가 MPQ Q 50분의 49인가요? 네. 곱하면 7의 제곱 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량 개수에 대한 분포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불량품의 개수의 분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얘가 이제는 y이고 여기가 지금 50개가 되고 질문은 누구냐? py가 64개 이하일 확률. 64개는 지금 어디야? 지금 여기가 64개인데 57의 제곱이니까 64는 2칸이네요. 2칸 이해하시죠? 2칸 64 2칸 이하일 확률이니까 얘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이놈을 표준화시켜서 표현하고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나옵니까? 얘를 표준화시키면 혹시 소설하려면 보면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냥 2라고 적고 2가 적으면 2보다 작으면 다시
얘를 보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얘를 가지고 요걸 보면서 이렇게 넘어갔다 쓴 말이잖아. 얘를 보면서 표현을 하고 요렇게 갔다가 요놈을 이렇게 바꾸고 얘를 뭐야 표준화 시킨 그래프에서 얘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답을 적는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요놈에서 바로 본다고 생각하면 얘가 0.5랑 2하고 더하면 된다 이거지. 0.9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4개 이하인 것은 98%다 이 말이 되겠죠. 됐지?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좀 힘든 점을 알겠죠. 알겠죠? 뭐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정규 분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항 분포하고의 관계, 이항 분포하고 관계가 좀 어렵다 했습니다. 변수가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무게를 가지고 불량품에 대한 조사를 할 거고 그 불량품에 대한 그 확률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걔를 정규 분포로 갖고 와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렇지? 정규 분포에 대한 이해도는 뭐 괜찮죠? 왜냐하면 이 정규 분포에 대한 이해가 다음 단원의 추정의 이해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정규 분포의 식에 대한 표현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추정이 쉬워집니다. 추정의 개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용 같은 경우 계산은 다 이런 식 요놈으로 할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남는 시간은